쭉 뽑아갖고 예, 우리 한번 정리하도록 합시다.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소득세는 몇 가지로 구분해요? 세 가지. 네, 저하고 함께 하시는 분들은 항상 다 붙습니다. 이제부터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목적세 종류 기억해 두셔야 된다 그랬죠. 어떻게 기억나시나요? 어떻게 배웠죠, 여러분? 교교농 기지요 이렇게 배웠죠. 알토마토에서 한 구역, 단 한 곳에 독점 중개업소를 모집합니다. 지역별로 단 한 곳, 안정적인 거래 권역을 보장하는 알토마토의 부동산 중개사무소 네트워크. 네트워크 멤버에게는 지역 매물 독점권, 매도자 우선 연결권을 비롯해 무료 차량 제한과 홈페이지 무제한 등록까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프로그램 출연의 우선권과 더불어 상생의 지원으로 미래를 내려가는 알토마토. 전국 899개의 알토마토 중개사무소 네트워크. 한 지역, 한 자리. 지금 당신을 기다립니다. 의미 없는 시세, 허위 부동산 정보만 가득. 진짜 실거래가가 필요합니다. 전국의 실거래가를 한눈에. 어디서 검색하죠? 부동산 통. 편한 부동산 투자 2부 리얼 궁금해 시간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계속해서 노철호 대표님 함께 하시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희 서울 전화 2128-3838 코드 번호는 777번이고요. 그리고 인터넷 알토마토 홈페이지에도 글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사연부터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네, 첫 번째 사연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 사는 주부입니다. 저희는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있고요. 아파트의 시세는 7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5년 전 빌려준 돈 대신 받은 양평에 있는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모두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아이들이 매달 주는 돈으로 살림을 하고 있습니다. 별다른 고정 수입이 없고 부동산 외에는 모아둔 금융재산도 없습니다. 노후 준비도 턱없이 부족하고 두 딸 시집도 보내야 하는데 너무 막막합니다. 조언 부탁드려요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네, 지금 두 딸과 함께 사시는 주부님의 사연인데요. 정말 우리나라가 부동산 공화국이라는 그런 말에 알맞게 정말 금융재산 이런 것도 없이 거의 부동산이 자산의 거의 대부분이신 분입니다. 지금 여기에다가 지금 자녀들 결혼까지 앞두고 있는데 아주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예, 오늘 시청자분께서 주신 질문은 비단 우리 시청자분만의 문제는 아닐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부동산이 지금 현재 시세가 7억이라고 하셨는데 처음부터 7억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평생 살면서 집 한 채를 갖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자산이 커지면서 7억이라는 돈이 된 것인데요. 우리가 이제 부동산은 내가 직접 현금화 시키기 전까지는 내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내가 그냥 계속 깔고 있는 돈이기 때문에 어느 때는 이것이 내가 계속 이렇게 깔고 있는 것이 합리적일까 이런 생각을 들게 할 때가 많죠. 이런 예를 보면은 우리가 반포 같은데 우리가 되게 좀 그 반포에 있는 아파트들 보면 30평대 아파트가 거의 15억에 육박하잖아요. 그러면 15억을 계속 깔고 있는 게 맞는가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도 네. 사실은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15억이라는 아파트를 그대로 깔고 살 정도면 금융자산도 10억 이상 있어야 편안하게 살 수 있다고 하니까요. 그만큼 이제 부동산 자산이 커져서 내가 실현하지 못한 미실현 이득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만족스러울 수는 있겠지만 지금 당장에 내 현금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어떤 전형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분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두 개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계시다 그랬는데 주택 부분과 양평 토지 그래서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어떻게 이제 솔루션을 해결하는 게 좋을지 답을 좀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주부님처럼 거의 모든 재산이 부동산에 묶여 있는 분, 이런 분들은 좀 앞으로 자산 운용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부분은 그 부동산 자산밖에 없는 분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과감한 결단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그 실무에서 일반 그 상담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부동산을 한번 우리가 어느 지역에 정착한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네. 그러면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이 가장 살기가 좋고 가장 편하고 그런 것에 너무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익숙해지는 것 같기 때문에 그 지역을 떠나지를 못하는데요. 저는 지금 이 방송을 보는 분들 중에 좀 연령이 좀 젊으시거나 이런 분들 굳이 부모님 주변에서 계속 맴돌면서 사실 필요가 없고요. 과감하게 결혼을 함과 동시에 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투자 경험을 쌓고 지역에 대한 정서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 전체적으로 보유 아파트를 평가해 보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전체적으로 이분이 갖고 계신 아파트를 특정해서 표현하진 않겠습니다. 성동구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전체적인 시세 흐름표 한번 살펴보면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죠. 일단 성동구에 소재하는 아파트입니다. 이 시청자분께서는 재건축, 그러니까 재건축이 아니라 재개발 시기 때부터 보유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재개발로 갖고 있던 빌라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아파트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성동구에 상당히 오래부터 살고 계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성동구가 어느 지역보다 편하고 익숙한 도시일 것이 분명할 것 같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최초의 분양가가 4억 밑에서 시작했던 가격이 2008년도에 정점 7억 7,500을 찍고 지금 일부 조정됐지만 그래도 일부 시세가 일반 평균 거래가 KB 시세 기준으로 봤을 때는 6억 6천 그리고 최고가 자체는 7억 6천. 만약에 이분이 살고 계신 아파트가 저층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외활층이라면 7억 정도 시세를 보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전세가 자체도 5억이 넘어서는 지역인데요. 이쪽 지역은 세대 수는 그렇게 크지 않은 단지긴 하지만 한강 뷰가 보이고요. 그리고 희소성이 있는 단지임을 분명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런 어떤 한강 조망이 나고 이런 것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그래프를 보면 2010년 이후로 몇 번 꺾이는 것이 대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는 이렇게 확실한 호재가 있고 평생 조망권, 아까 우리가 일부에 소개했던 평생 조망권이 있는 데들은 아파트 이런 불황기 때도 부동산 불황기 때도 조정을 거의 받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분께서는 조정이 거의 없이 계속 상승을 보셨는데 근데 분명한 건 이거 있습니다. 아파트가 계속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원래 경신했던 저 최고가를 넘어서기가 쉽지가 않아요. 지금 수도권에 공급된 모든 아파트들이 2007년, 8년도에 찍었던 시세, 가장 최고가, 이때 잡으셨던 분들이 대부분 가장 높은 시세 때 투자를 하셨던 분들인데 그분들이 가격이 떨어지고 팔지 못한 이유가 저거를 갱신할 거라는 어떤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갱신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앞으로도. 그래서 저기에 근접하거나 회복을 하면 정리를 하는 타이밍이 온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는데 1차적으로는 지금 아파트가 굉장히 서울 수도권에 공급된 아파트 중에서는 상당히 괜찮은 실한 조정을 거의 받지 않는 그런 아파트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뭐 다행히 금융위기 이후에도 거의 가격 등락이 크게 없이 꾸준히 유지된다는 점에서 뭐 아파트 물건 자체는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금융자산이나 이런 게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이 아파트를 좀 과감하게 처분을 해야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개인적으로 보면은 이분이 갖고 계신 자산의 90% 이상은 현재 갖고 계신 이 부동산, 7억이 넘는 이 부동산이 전부이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자산 구조를 변경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특히 이분 같은 경우는 자녀분들이 아까 다 직장 생활을 다니고 있고 학군이라든지 자녀들 어떤 이유 때문에 굳이 서울에 계속 거주해야 될 그러니까 꼭 필요한 그러한 만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분은 애들 교육도 다 끝났고 자녀분들의 직장 생활을 잘 성실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직장 다니는 자녀들 그래서 이분들이 직장이 어딘가가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대부분 두 딸이 계신데 서울 중심권에 그 중구 지역의 종로 지역에 직장을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쪽으로 진입이 편리한 곳으로 이동하시는 것이 전체적인 자산을 양분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또 아파트 말고도 빚 대신 받은 또 땅이 있다고 합니다. 이 땅은 또 문제가 없는 땅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한 지역에 굉장히 오래 사셨죠. 네. 재개발 전부터 사셨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빚 대신 그러니까 돈으로 받아야 되는데
돈을 못 갚으니까 땅으로 받았다는 얘기신데 네. 제가 볼 때는 부동산에 대한 거래 경험이라든 투자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으신 분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아쉬워서 그냥 다 포기할 수 없어서 땅으로 받은 것 같은데요. 그쪽 일대 땅이 어떤지 개략적으로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좀 살펴보실 텐데요. 양평에 소재하니까 전체적으로는 그래도 양평에 소재하는 땅 가치가 있습니다. 네. 그 양평에는 전원주택도 많고 물도 좋고 그다음에 접근성도 매우 좋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괜찮은데요. 지금 소재하는 땅이 보시면 이렇게 동그라미 된 지역인데요. 보시면 한 80%는 보전관리 지역에 속해 있고 나머지 일부만 계획관리 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 가치는 계획관리 지역이 훨씬 더 높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지목이 임야이기 때문에 만약에 혹시 내가 집을 짓거나 뭘 할 때는 반드시 산지 전용 절차를 거쳐서 개발을 해야 되는 부담은 있죠. 그렇지만 계획관리 지역에 일부 또 소속돼 있기 때문에 땅 자체가 나쁘다고 볼 수 없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반드시 현황상 또는 지목상 도로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목 어디에도 지금 지적도 어디에도 도로를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것이 좀 아쉬움으로 남아 있고요. 그래서 현황상도 도로가 없을까? 그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지도를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 위에 도로가 보이시죠? 네. 그리고 집을 따라서 요 아래까지는 좀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요 아래쪽에서는 이쪽 지역까지도 일부 길이 나와 있지만 지금 본인이 소유하고 계신 이 분홍색으로 표시된 이쪽 지역에는 어느 지역에도 이런 현황상 도로도 발견할 수가 없다라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쪽 양동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호재 요인이 있어요. 그 요인이 뭐냐면 제2영동고속도로가 2016년 개통됩니다. 그래서 토지 가격이 급등하거나 토지 투자가 반드시 성공하는 지름길이 바로 이런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IC가 나오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바로 여기가 양동 IC가 밑자락에서 나와서 접근성이 매우 좋아지는 주택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매물들을 좀 살펴보면 이렇게 맹지가 아닌 일반 이런 평지에 나와 있는 땅들이 적어도 30만 원 이상 거래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분께서 이 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길을 내야 된다든지 이런 부담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자녀 두 분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또 대신해서 해줄 많은 분들이 또 여력이 없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감히 지금 금융자산도 매우 부족하고 이렇기 때문에 개통 호재를 기회 삼아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매도에 나서서 금융자산의 현금 흐름에 뭔가 보탬이 될 수 있는 쪽으로 만드시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지금 보유하고 계신 양평에 있는 토지 역시 입지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지만 무엇보다도 이제 토지 개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도로가 없는 곳이라서 좀 이용 가치가 떨어진다는 점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정리를 해볼 때 송동구 아파트도 그렇고 양평 땅도 그렇고 굉장히 물건 자체는 큰 문제는 없으나 우리 이제 시청자님의 자산 운용을 위해서는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있겠네요. 네, 과감한 결단을 할 필요가 하셔도 큰 어떤 자산이 감소되거나 이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떤 해결책을 좀 드리면요. 지금 7억이라는 돈이 그러니까 7억 원에 이제 거래를 하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분이 30평대 살고 계시거든요. 근데 수평적으로 30평대에 갈아탈 수도 있고 평수를 20평대로 줄여갈 수도 있겠는데 수평적으로 갈아탈 수 있는 지역은 일산 지역은 갈아탈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중앙선이 들어가 있는 덕소, 한강뷰가 나오는 덕소 두산 이브 같은 경우에도 30평대를 3억 5천 정도면 갈아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높이를 그러니까 서울 중부 지역이나 종로로 출퇴근 용이하면서 1시간 내로 출퇴근 용이하면서 지금 평형을 수평적으로 갈아탈 수 있는 1기 신도시 중에 일산이라든지 덕소지구를 추천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이제 평형수를 낮춰서 가겠다 했을 때는 분당이나 평촌을 좀 평형수를 낮추면 3억 5천에서 집을 갈아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주택자금으로 3억 5천 정도가 소요하게 되고 나머지 이제 3억 5천 정도가 남잖아요. 그러면 3억 5천 남으면 아까 우리가 1부 때 소개했던 것처럼 소형 오피스텔 투자하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정상적으로 제대로 된 물건을 찾는다면 5% 정도 나오는 수익률 나오는 물건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분양받는 오피스텔 괜찮지만 이미 검증된 오피스텔도 추가적으로 한 1억 5천 정도 매입하면
월세 한 60에서 70 정도 나올 수 있는 오피스를 추가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데 그것은 본인의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혼 자금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직장 생활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많이 해주면 좋겠지만 자녀 두 딸의 결혼 자금에서 한 1억 정도 예치해두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그래도 여유분이 좀 남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이제 노후 자금 많이 활용하는 즉시연금이나 이런 지원으로 활용하셔도 그렇게 되면 지금 수평적으로 원래 살던 평형대의 삶을 유지하시면서 그다음에 노후 준비나 자녀의 결혼 자금 이런 것들도 한 번에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고 그런 점에서 좋은 이렇게 하시는 것이 지금 정확한 연세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나이가 드실수록 재산에 이렇게 현금 흐름에 쫓기면 굉장히 불안하시거든요. 그래서 지역만 내가 이렇게 조금만 이전해도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이것을 좀 감안하시고 이런 식으로 자금을 운영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저 양평 토지가 또 중간에 팔리게 되면 면적이 상당히 큽니다. 2,000평이 넘거든요. 그래서 그 돈 자체도 매각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을 때는 충분히 활용 가능한 재원이 된다는 점도 감안하셔서 전략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 답변 내용 화면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자산은 부동산뿐인데 어떻게 운용을 해야 되나요? 라는 사연이었고요.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신 성동구 아파트의 경우는 한강 조망이 가능해서 가격 등락이 크게 없는 편인 굉장히 좋은 물건입니다. 양평 토지 같은 경우도 도로가 없는 맹지긴 하지만 입지적인 측면에서는 양호한 편인데요. 지금 현재 너무 부동산으로만 재산이 치우치신 면이 있기 때문에 두 개 다 과감하게 좀 매각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성동구 아파트의 경우 매각을 하게 되면 지금 묶여있던 7억 원이 거의 한 번에 풀리는 셈이 되는데요. 이 7억 원으로 이제 일기 신도시나 또 똑같이 한강이 보이지만 약간 거리가 있는 덕소지구로 갈아타게 되면 3억 원 이상의 여유 자금이 생기게 됩니다. 이 여유 자금으로 이제 자녀 결혼에도 쓰시고 또 이제 수익형 부동산, 오피스텔 같은 것에 투자를 하셔서 한 월 50에서 60만 원 정도 월세를 받으시면서 노후 자금에 이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사연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네, 두 번째 사연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은 어머님 댁에 살고 있지만 향후 분가를 계획하고 있는 가장입니다. 전셋값이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라 마음이 불안한데요. 일산 백송마을 아파트를 지난해 10월부터 보고 있는데 가격이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지금이라도 추격 매수를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좀 더 기다려보는 것이 좋을지 걱정입니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네, 첫 번째 사연과는 반대로 이번에는 좀 집을 사야겠다 이런 분의 사연입니다. 지금 일산에 살고 지금 일산 아파트를 보고 계시는데 지금 보고 계시는 아파트가 굉장히 좀 시세가 오르고 있어서 매수 타이밍을 언제로 잡아야 할지 그게 고민이신 것 같아요. 네, 그 두 번째 시청자분은 타이밍에 대한 고민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질문을 보면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으니까 지금 어디에 전세로 살고 계시는 분 아니고 어머니 집에 함께 사는데 이제 자녀도 크고 그러면서 인근에 분가를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라는 게 한번 뭘 사야지라고 생각을 하면 그 물건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두잖아요. 근데 관심을 두는데 조금이라도 가격 변동이 생기고 그러면 특히 지금처럼 조금씩 가격이 오르면 매우 불안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때 사지 못한 걸 후회하거나 이렇게 되는데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타이밍 선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부동산은 뭐니 해도 서둘러서는 항상 탈이 생길 수 있으니까 지금 과연 가격이 조금씩 오르는 것이 앞으로 계속 대세적인 트렌드냐 아니냐를 좀 감안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실제 어떤 식의 흐름을 보여왔는지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심을 두고 있는 아파트 시세 흐름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 지금 인근의 일산 지역의 아파트라고 했는데요. 지금 2006년, 2007년도에 한번 크게 오르고 계속 가격세가 그러니까 변동성이 거의 없는 상태였는데 보시는 것처럼 2013년 7월, 9월이 가장 비수기를 보이다가 그 이후에 2014년 초에 한 번 오르고 중반 그리고 2015년 총 한 3번에 걸쳐서 계단식으로 조금씩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따지면은 한 2천만 원 정도. 그리고 이분이 관심을 두고 있던 시점이 작년도 10월 이후라고 했으니까 한 1,000만 원 이상을 상승하는 것을 지켜봤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두 차례 이상 상승해서 가장 저점 대비 2014년 저점 대비해서는 2천만 원 정도 상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또 인상 깊은 것이 지금 당연히 저점보다는 많이 상승을 한 상태고
게다가 지금 연초, 지금 2015년 1월에도 지금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약간 일산이 이제 일기 신도시인데 전체적으로 좀 상황이 그렇습니까? 이게 전체적인 상황이 그래서 이제 다른 지역도 제가 문천마을이나 강선마을 이런 쪽도 쭉 시세 흐름을 잠깐 살펴봤는데요. 이게 고양시 전체적인 모습이냐 그렇다고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계절적으로 12월과 1월은 계절적 비수기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올랐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이유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경의선이 작년 12월 27일 날 그 용산까지 전 구간이 개통되면서 그 경의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동안 상대적으로 가격이 좀 빠졌고 전체 일산에서도 가격이 좀 싸다고 느껴졌던 지역 중심으로 가격이 일부 올랐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이 계속 갈 수 있는 호재의 요인보다는 반짝 상승으로 그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좀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오히려 지금 여기는 상승으로 보였는데 그 반짝으로 가격이 올랐던 지역의 마두동 일부는 일주 만에 1,000만 원 이상 떨어진 지역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반짝 효과로 끝났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반증이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쪽 지역은 주변에 학교도 있고 그래서 실수요자가 좀 두터운 지역이긴 한데 경의선 상승 호재로 이분이 볼 때는 1, 2천 정도 올랐던 것을 하면서 마음이 좀 급해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분들에는 어떤 결론 내려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저는 이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지만 부동산 투자는 내가 급하거나 시간에 쫓기면 굉장히 악수를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 이분이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게 아니라 전세를 사는데 3월에 만기다. 꼭 집을 빼야 돼. 집을 빼면 꼭 이사를 가야 돼. 그러면 이분은 반드시 지금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자기 스스로가 시간에 쫓기는 경우는 굉장히 실패할 확률이 많은데요. 지금 보시면 사실은 이분에게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이분이 관심을 갖고 있었을 때 그 이전부터 일부 가격이 오른 점 가장 최적의 타이밍 이미 놓쳤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만약에 추격 매수를 하면 개인적으로 볼 때는 좀 최고가의 매수할 확률이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일기 신도시처럼 전체적으로 실수요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데들은 대세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움직이지 않는 한 가격이 올라가기는 어려운 구조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시장을 볼 때 미국이 매우 좋지만 유럽이나 우리나라, 중국, 일본 모두 경제 사정이 그렇게 녹록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이 올해 중반 이후부터 금리를 상승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금리 상승 가능성이 매우 높게 점쳐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경제 환경이 매우 좋지 않기 때문에 대세적인 부동산 시장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크게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가장 또 지금 한 텀 봄에 많은 사람이 거래를 하기 때문에 이때 매수를 하기보다는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시기나 또는 여름 비수기까지는 최소한 지켜본 이후에 시장에 접근하셔서 매수를 결정하시는 것이 더 이상 실수를 안 할 수 있는. 그리고 만약 그 사이 가격이 오른 건 저는 이렇게 늘 얘기합니다. 본인의 몫이 아니었다. 그 상승분은 본인의 몫이 아니었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렇게 누가 등 떠밀어서 하는 추격 매수는 항상 실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름 비수기와 미국의 금리 상승 시기까지는 보고 나서 투자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 답변 내용도 화면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일산 아파트 매수 의견 여쭤보셨습니다. 지금 현재 시세는 2013년 여름철 저점 대비 시세가 상승하고 있는 추세고요. 당연히 이제 저점보다 상승했기 때문에 최적의 매수 타이밍은 약간 지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일산 지역에는 경의선 전 구간이 개통이 되면서 반짝 상승 효과를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있기 때문에 너무 시간에 쫓겨서 투자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좀 다가오는 여름철 비수기까지 관망을 해보시다가 결정해도 늦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수고해주신 노철호 대표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편한 부동산 투자 다음 주 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것들을 다 팔고 싶은데